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와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금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차홍선 대표님, 지난주에 코스피가 2.8% 상승하는 등 정말 반가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저 PBR 찾기에 나섰다라는 것이 굉장히 지난주에 핫한 이슈였는데 메가 트렌드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에너지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저 PBR주 찾기가 지금 이제 보면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PBR이라 하면은 이제 흔히 들어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PBR이 얼마냐면은 평균적으로 S&P 500이 4.65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비교를 할 때 일본의 니케이 225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얼마냐면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같은 경우는 저 PBR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먹혀 들어가면서 2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이 얼마냐 하면은 지금 한국의 코스피가 0.96이거든요. 네, 정말 저평가네요. 약 1배하고, 네. 그죠? 네. 미국 대비해서 뭐 거의 뭐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대비해서도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1월 2일 날 뭐 개장식도 하고 이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개장식도 오셨을 때 한국 기업이 굉장히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뭐 상법 개정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했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금융위원장, 금융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미국 대비 4분의 1, 일본 대비 2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 제가 볼 때는 일본 대비로는 올라가도 됩니다. 적정한 거로 봐요. 우리가 1배 정도, 1배보다 낮은데 2배 정도 올라가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그럼 2배 정도, 그럼 2,500포인트에서 뭐 2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4.65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ROE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순이익률 추이에 봤을 때는 그러더라도 일본 수준까지는 가능할 거라 보기 때문에 첫 번째 2.87% 반등한 거는 2월 달에 보면은 이렇게 기업 가치를 이렇게 밸류업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이제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제가 볼 때는 지수 전체가 좀 반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럼 에너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에너지는 극과 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냐면은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비임 아시죠?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랫단에 있는 자회사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거쳐가지고 가장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 보면은 성장성이 높으면은 PBR이 높습니다. PBR이 높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미국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제가 볼 때는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 섹터인데 물적 분할을 거쳐서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거쳐서 지주회사가 된 기업들, 에너지 지주회사, 에너지 화학 지주회사, 그리고 보면은 물적 분할 전에 물적 분할 지주회사 격.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분하면 이미 올라간 기업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쪽 지주회사, 그리고 물적 분할 전 그 모회사,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롯데 지주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롯데 지주 같은 기업이 저희들 보면은 지배율이 보면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다는 소리는 적대적 M&A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주가가 더 저평가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롯데 지주를 잘 뒤져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가지 섹터입니다. 첫 번째는 케미칼 섹터는 이머징 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면 좋아지는 섹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실적 자체가 조금 낮긴 해도 그런 쪽 이머징 쪽에서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이고,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하고 이런 수소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엮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1배가 있다 보니까 롯데 지주 같은 경우 0.4배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그러니까
그 지수 대비도 1배 대비해도 0.4배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흔히들 보면은 롯데 지주가 들고 있는 것들이 뭐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쪽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흔히들 보면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은 미국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4.65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롯데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그 ADC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수했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부 주도에 의해서 밸류 프로그램에서 코스피 지수도 제가 볼 때 1배에서 제가 볼 때 2배 정도 그다음에 에너지나 화학 섹터에서도 뭐 지주 같은 형태, 롯데 지주나 화나 이런 같은 형태의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회사 대비 자회사 있는 것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이제 앞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를 본다면 에너지, 화학, 지주 회사의 좀 너무나 저평가된 부분들을 회복이 될 것이다. 굉장히 확실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예, 강혜경 고문님, 이번에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보안 이후로 중국 기업을 견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 발의된 이 법안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바이오 이 안보를 위해서 여기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그 일부 그 바이오 관련 기업들하고는 정부의 기관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거래를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 법안 내용을 가진 것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좀 추출해서 이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앵커님 언급하신 것처럼 제가 주목한 건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제 성장을 하는 이 엔비디아 저희 앞에 보시면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지주 이렇게 시가총액을 좀 나타내 봤는데요. 이 반도체에서 볼 수 있는 이 설계한 엔비디아나 이 대량 생산 파운드리에서 이 전 세계 1등을 하는 TSMC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사례를 우리가 바이오에서도 같이 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하고 이 바이오에 있어서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신약을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또 이 수혜 기업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바이오에 있어서 신약은요, 미국 그 빅파마를 포함한 빅파마들 포함한 이 신약에 있어서는 미국 기업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대행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롯데 바이오로직스 또 여기를 갖고 있는 롯데 지주 이런 데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이 법안에서 거론된 중국의 이제 세 개의 기업이 직접 거론된 데도 있습니다. BGI나 뭐 우시앱테,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유전체 관련된 기업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다루는 그런 기업들이고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들은 이런 데 관련돼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그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예를 들게 되면은 중국의 지수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법안이 작용을 하고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DMO 관련해서는 론자의 실적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요 이 네 가지 론자에서는 그 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앞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로직스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로직스 이 생산하는 쪽이 앞으로도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 주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뇌질환의 치료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파킨슨 임상시험이 아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보로디스크가 당뇨 비만 치료제로 호실적에 또 주가도 연일 최고가 경신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예, 당뇨에 의해서 이제 비만의 적응증을 받으면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일라이 릴리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이 비만 치료제는
신경계 계통,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그 같은 성분이죠. 세마글루타이드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가 되면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또 나올 겁니다. 지금의 밸류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의 PR을 보면 보통 한 15배 이렇게 간다 하면 지금 노보노디스크 30배 이상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밸류는 녹아 있지만 미국 주식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실적을 확인하면서 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효능이 나타났다 이런 것만으로도 기사로 해서 또 좋은 주가 흐름이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미국 FDA에서 적응증을 허가를 받고 확장이 되면 매출액으로 이어지고요. 시장은 이 좋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 있었던 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도 노보노디스크는 이 비만과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더 확장한다라는 계획안을 내놨고요. 여기에 경구용 치료제나 아니면 이중작용제에 대한 계획까지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좋게 나왔죠. 공급이 지금 못 나가는 정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2024년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네. 매출액이 18%에서 26%, 그리고 영업이익이 21%에서 29%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거는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해서 아쉽지만요. 바이오와 에너지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견 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